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주기수 부장이 함께하는 주알 주목.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업데이트 정도 수준으로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주도주 모니터링 이제 업데이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주 또는 1개월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섹터는 아까도 언급이 됐었던 그 방산 섹터가 뭐 일단 가장 강했고요. 1개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뭐 중소형 종목들은 또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만 사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반등이 다 있었고, 전자가 좀 못 올라온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에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밸류업 관련 금융 섹터를 제외할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제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성과를 보시면은 일단 그 전에 이제 44개 종목이었는데 9월 말자로 3개 종목이 편출이 되면서 이제 41 종목 기준으로 일주일 기간으로는 코스피가 한 0.66%, 코스닥은 2.24% 올랐는데 포트 동일 비중으로는 2.33%, 그리고 종목수 기준으로 봤을 땐 한 63%가 코스피를 아웃을 했고요. 1개월 기준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한 10% 아주 큰 반등이 있었는데 포트 기준은 한 8.2% 올라서 한 66% 정도의 종목수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이겼습니다. 포트 성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약세가 아마 기본적으로 가장 큰 그 효과를 보여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컨센서스 변화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전에 그 3분기 OP가 나왔습니다. 나오네요. 네.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그 OP가 그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도 업데이트 해봤을 때 이제 좀 추가로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그냥 이제 그 FM 가이드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10.7조였는데 지금 이제 9.1조로 지금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쇼크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뭐 또 스트리 여의도 그 기준으로는 뭐 그렇죠. 이제 약 여의도 기준으로.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하이닉스도 좀 하향 조정 됐는데 그 폭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과도하게 빠르게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는 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그 폭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하이닉스를 이제 오히려 좀 많이 산 그런 액션도 아마 펀더멘탈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대부분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카페24가 의외로 또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외에 LS 에코에너지,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쪽은 한 2주 사이에 추가로 더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또 좀 더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아마 2차 폴란드 수주권이 나온다면은 이제 올해보다는 또 이제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체 내에서는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아마 구리 가격이 3분기 한번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3분기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있고요. 조선주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하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뭐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4분기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9월 말자로 제가 이제 돌려보니까 편출된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 3개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코스피가 고점 대비 그 당시에 뭐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 30% 더해서 40% 이상 빠진 종목이 고점 대비 PSK 홀딩스가 45%, PSK가 40% 조금 넘었고요. 코미코도 40%좀 넘어서 그 로직에 따라 일단은 세 개 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뭐 이제 뭐 휴가도 있었고 또 휴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업데이트 많이 못 해드렸는데, 요즘 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25년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10월, 11월 동안에는 이제 좀 섹터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소비주, 수혜주들 이런 쪽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철강이나 뭐 이쪽을 봐야 되냐, 화학을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을 봐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몇 년간 잘 이제 안 봤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 데이터가 작년 10월 달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10월 넘어가면은 기저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꽤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 바이오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 중국 관련 수혜주가 관련되는 섹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이슈로는 금투세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유예냐 뭐 폐지냐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한 달 사이에 10%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소형 관련 쪽에서도 좀 추가적인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이제, 주도주 모니터링 표를 보시면은, 여전히 아직은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 그리고 전력기기 안에서도, 뭐,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 여기 효성중공업은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은 또 반등이 꽤 많이 왔는데, 좀, LS 일렉트릭이나 에코에너지, 이렇게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한 애들은 확실히 좀, 고점 대비 회복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빼고는 사실 고점 대비 좀 많이 좀 회복들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종목을 섹터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이 추정치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 섹터를 공부해 보고 추가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느껴져 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섹터별로 스터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가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지난 분기에서는 그때 컨센이 한 8조 7천억 그죠? 컨센 뭐 잡혀있던 게 8조 3천억에서 한 8조 7천억 이상 나오면 괜찮을 거다. 그때 여의도 컨센은 8조 3천억보다는 좀 더 나온다. 네, 이 얘기였다가 그때는 오히려 10조 4천억이 나왔어요. 네. 네, 10조 4천억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도 오르면서 그때 88,000원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10조 3천억 7천억 뭐 처음에는 한 11조 대도 나올 수 있다. 한 달 전에 그랬다가 계속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애널리스트도 뭔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죠? 네, 빠르게 목표가도 하향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9조 1천억이 나오면서 컨센 네이버에 지금 나와 있는 컨센이 10조 7천억이니까 이것보다도 1조 한 6천억 덜 넣었던 네. 이럴 거면 2분기 때 그냥 한 9조 발표하고 그렇죠. 맞아요. 2분기 때 한 9조만 발표하고 1조 한 4천억 놔뒀다가 이번 분기 때 그냥 하지.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됐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 대한 부분으로 선전을 하면서 그죠? 네. 이 스페셜티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듬뿍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전자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건데 아까 우리 MP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계속 저희 MP의 동향을 보시면 그게 여의도 매니저들의 동향이다는 거죠. 저희 MP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번 인턴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MP가 막 변하잖아요. 그죠? 변할 때가 그게 여의도의 매니저들의 딱 샘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매니저는 전자를 줄여서 하이닉스,
어떤 매니저는 뭐 전자제철에서 아예 다른 뭐 방산을 더 한다든지 네. 여기서 반등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MP를 보면 여의도의 다른 매니저들도 거의 비슷한 액션을 이미 많이 취했다는 거죠. 그죠? 네. 많이 취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나 봤더니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실적이 좋을 걸 미리 알고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실적 딱 발표하고 때리고 나오면서 그죠? 실적 이벤트 드리븐을 했던 거죠. 실적 좋을 거야 하면서 미리 샀다가 실적 나올 때 때리고 나오는. 그러면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걸 많이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중에는 그때 7월 달에는 좋게 나올 걸 알고 막판에 막 들어와서 실적 발표하면 때리고 나가야지 뭐 이런 거랑 콜 테스트 통과하면 때려야지 그런 단기적인 외국인 매수가 한 3조 보인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 안 좋게 나올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막 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으니까 판매를 해야죠. 공매도 때렸으면.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미리 반영을 했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그동안에 미리 반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는 실적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는 4Q 실적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네. 4Q 실적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4Q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봐야 되고 최근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가 됐던 다른 반도체 아까 슈퍼마이크로도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AI 모멘텀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전자가 얼마나 빨리 그 HBM3E라든지 그죠? HBM4에 대한 대응을 빨리 잘 하느냐에 이제 관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부장 추가적으로 코멘트 없습니다. 해줄 거 없어요? 네. 예. 저번에 그 방송 나가고 좀 전화하시는 분 없었습니까? 없네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래요. 그 대표 번호가 몇 번이에요? 대표 번호요? 예, 일단 주부장 찾아가려면 회사 영업부로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영업부 그 명함에 보면 네. 그 회사 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 번호는 이제 그때 명함에 보내드렸었는데 대표 번호는 저도 이제 그냥 저장하고 쓰다 보니까. 주부장 자리 전화번호 네네. 있죠? 네. 그 전화번호 자리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인턴 분들 중에는 이 주부장이 만든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우리 주부장 찾아가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죠? 다우투자증권 포스트 네, 포스타워 27층, 27층. 예,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입니다. 이번에 거기서 저거 불꽃 축제 보였나요? 그쪽 방향은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볼 수 있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집에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슬림 모닝브리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시는 하루 되시고 내일 하루 쉰다 그죠? 네. 네. 쉬고 저희는 목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